안녕하세요. 날씨가 덥죠? 너무 더운 날씨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아침에 9시쯤 됐는데 어떤 아주 젊은 아가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주 풀이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얘기 듣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나 봐요. 할머니, 그래서 본인하고 몸에 장애가 있는 언니하고 같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키워주시고, 어머니하고 아버지 이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각자 따로 이제 재혼을 하셨대요. 그 뒤로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돌보고 4년인가 지나서, 그때 12살 때래, 12살 때. 그때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12살 먹었는데 뭐 어떻게 국민학교, 초중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졸업 1년 정도 남겨놓고 이제 그런 상태가 온 상태인데, 근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연락이 안 되고. 또 본인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고, 언니는 몸 장애가 있어서 이제 집에 있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 좀 했나 봐요.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했더니, 참, 그런 경우는 선생님이 너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여기저기 뭐 물어봐가지고, 지금 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 좀 보살펴 줄 사람 어디 없냐고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나중에 찾아주셔가지고, 다행히 어떤 나름대로 사회복지 이쪽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이제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졸업을 하고, 그때는 언니는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같이 해서 이제 조그만 어떻게 방을 하나 월세를 얻게 됐는데, 거기서 살아가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당장 뭐 돈 벌 데가 없잖아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노래방 이제 도우미로 이렇게 일을 했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무슨 이제 그런 몇 푼이라도씩 매일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대로 이렇게 좀 살았는데, 그 노래방에 자주 놀러 오셨던 옆에 그 술집에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자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얼굴도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사장님이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우리 조그만 내가 이제 술집을 하나 하는데 와서 카운터에서 좀 일만 해주면은 내가 여기보다 좀 더 좋은 보수를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만 툭 던지고 하셔가지고 뭐 그런 것보다 이랬는데, 자주 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얼굴도 알고,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사장님이 한번 생각해봤어 해서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거기 술집에 가서 이제 서빙 해주고 카운터 봐주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나중에는 카운터에서 있을 수가 없죠. 카운터에 뭐 할 일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술 접대를 하게 된 거죠. 손님들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울먹였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술집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정말 좋은 언니를 만나서 지금 이제 잘 하고 있는데, 본인이 과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사주에서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으면 한번 도와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다면서 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주가 보면은 정화일간인데 여기 자시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정화라는 이 불은요, 낮에 태어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빛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정화는 밤에 태어나야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화가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게 뭐냐면 별이나 달, 혹은 뭐 촛불, 등불, 뭐 등대불, 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밤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밤의 일. 즉 밤에 내가 활동해야지 내 빛이 난다는 거야. 그런 거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게 술집에 일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홍등가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주에서 또 그렇게 또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내가 참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일단은 유튜브에 올려서 설명을 할 테니까 보고, 참고로 보고, 나중에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전화하고 한번 들리십시오 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주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을 선택하는데 내가 과연 우주가 나한테 준 달란트가 뭔지, 그거 아는 게 일단 먼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실제로 이 사주에서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남자가 많고, 사주에. 그 다음에 이 부모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화가 많기 때문에 이성적인 또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화 자체가 미인 아니면 제가 미남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얼굴 안 봐도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홍등가에서는 최고 인기가 좋지. 그리고 또 홍등가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화는 낮에는 얼굴이 빛이 안 나요. 그런데 홍등가라는 건 밤에 불이 들어왔을 때 모습이 어떻게 돼요? 정말 시원천안하죠. 예. 그리고 샨들리아처럼 이렇게 낮게 조금 그 등 밑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이 정화는 정말 빛이 나요. 그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런 걸 숙명적으로 타고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가 좀 이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자기 직업이니까 그거를 열심히 했으면 이제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특징 때문에 이 주인공이 여기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제가 사주로 분석하면서 한번 제가 풀어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을해년 임오월 정유일 경술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의 특징은 이 정화로 태어났어요. 정화가 태어났는데 제가 이게 밤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이 정화는 밤에 태어나면 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때 빛이 나니까. 거기다가 이 사주의 특징은 이 도화가 이렇게 많아요. 자수, 유금, 오화 이렇게. 이 도화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나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건이 좋았으면 연예계 하면 정말 잘했을 거야. 배우 같은 거, 연예계 쪽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도화가 많다는 거는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이성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스카우트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 이 정화가 한밤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밤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일. 그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는 이 젊은 아가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주가 나한테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밤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달란트를 나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물론 다른 쪽에서 밤일할 수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온 경우는 그쪽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한테 준 달란트는 일단 누가 보더라도 이성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고 나를 예쁘게 봐주고 또 내 자체가 또 이 도화가 있으니까 나도 남한테 이렇게 이쁜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 보면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화 자체가 제가 이제 간간히 얘기하잖아요. 일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 자, 8글자 중에서 요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 하늘의 요. 요게 일간이라고, 일간. 요 일간이 정화나 무토나 신금이 있을 때는 요거는 미녀나 미남.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 미녀나 미남 이렇게 그냥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예쁘게 태어났죠. 거기다 이 도화까지 있으니까 끼가 좀 있다는 거예요. 끼. 근데 옛날에 끼 하면 아주 안 좋은 이미지예요. 요즘에 끼라는 건 뭐예요? 이게? 그건 끼라는 자체는 프로 어떤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자, 이 도화가 있고 정화로 태어났고 또 한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굴은 상당히 예쁘다. 그러니까 어떤 어디에 가든지 간에 환영받을 수 있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해서 할머니 밑에서 몇 년 동안 자랐는데 부모덕이 이게 없는 이유가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인데 이게 무릎에 떠 있죠. 이게 편인인데 이 편인이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는 자, 을목이 아무리 뿌리가 이 작더라도, 예? 여기 작다 이게 흙에 묻혀 있어야지 여기서 뭐 꽃을 피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 자체는 이 을목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뿌리가 없죠. 참 여기 흙이 없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서 떠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삶이 상당히 지금 불안하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자체가 이 어머니가 이 정화를 돌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생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나는 내가 지금 떠다니는 몸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여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건 아버지로 볼 수 있는데 편재 정제가 있는 이 편재 자체가 이 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 불이 꺼져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이런 경우 불이 약하잖아. 이 오화 자체가 이거는 물이 이렇게 강하면은 이 유금은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수다 금침이라고 해요. 수가 많기 때문에 금이 이렇게 침몰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별로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부모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언니죠. 나와 같은 불이고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게 원래 자리는 어머니 자리. 이 자리에 자,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이게 지금 이 물이 강하니까 불이 꺼질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와 있죠. 네,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정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언니야. 그러니까 언니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주인공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머니도 어머니 역할 못하고 나와 같은 형제 자매가 나한테 힘을 좀 보태줄 수 원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 주인공이 언니를 돌봐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너무 딸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신약사주라고 해요. 신약사주. 그러니까 이 신약사주는요, 이 제가 이렇게 옆에 주위에 있어도 이것을 돈은 보이는데 그걸 내가 취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 내 돈이 안 돼, 이렇게 되면. 돈이 내 앞에 이렇게 스쳐가 버리는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쉽게 해서 홍등가에서 돈을 벌면은 그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돈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다 흘러가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갈증만 심하죠, 여기는. 돈도 벌어야 되는 건 어떻게 내 취성하는 것도 있지만 언니를 내가 어떻게 돼? 언니를 내가 돌봐야 될 상황이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 자체가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특징은 이 남자가 하나, 둘, 이렇게 셋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강한 이 에너지가 강하죠. 이런 건 다 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 양으로 되어 있잖아. 그다음 요런 이게 지금 이 정관이 요건 평관.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면요,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은 이 남자들한테 인기는 있는데 내 몸은 시달리는 거야.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찌 보면은 지금 홍등가에서 딱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딱 그대로 갖춰져 있는 거죠. 네. 술 먹으러 오는 사람이 남자들 많지, 여자들은 술 먹으러 거기 뭐로 오겠어? 그런 데는 안 오지. 그러니까 다 오는 사람들 다 남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 남자들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주 구조 자체를 보면은 일부 종사하기 어렵다는 거야. 일부 종사 어렵다. 남자 이렇게 많으면은 그리고 이제 극신약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극신약 사주이기 때문에 이 재는 눈에 보이고 실제로 나한테 돈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이 관리가 안 되니까 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도 돈이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돈이 나가버리죠. 근데 이 재라는 건 내가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정말 돈 벌기 어려운데 돈을 어떻게 나가는 건 그렇게 쉽게 나가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 벌기는 어려운데 이게 돈 나갈 때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돈이 나가버리는 거야. 살아있는 것처럼. 무슨 미끄러지처럼 나가버려. 그냥 어느 사이에 나간지 몰라.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도 돈 관리하기 힘든데 이 사주가 이렇게 된 경우는요. 이게 아주 신약한 경우는 이 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데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그게 돈이 잘 안 된다는 거야. 돈이 모아지질 않는다는 거야.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체는. 근데 이제 남자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자한테 시달릴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 자체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인 방명이라고 그러죠. 미인 방명. 자, 저는 이 주인공을 29세 된 주인공을 몰라요.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전화상으로 목소리만 들었는데 상당히 미인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남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저런 여자는 정말 나 결혼하고 싶다 할 정도로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미인이 어떻게 돼? 명은 이 방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 너무 잘나면은요 여자들은 어쩌면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항상 추구하는 게 뭐냐면 알맞은 상태가,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좋다는 거.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돈이 없는 것도 더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빼어나게 미인으로 태어났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본인은 한동안 자신을 자랑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가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더 그거보다는 나를 잘 드러내서 내 잘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이외에 다른 이면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미인 방면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본인이 또 얼마나 힘들겠는 거예요. 내 잘 태어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많은 남자들한테 내가 시달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을 때, 자, 이 남자하고 결혼해. 이게 정관이니까. 그럼 이 남자가 옆에 쳐다보고 있죠. 여기 또 편관, 애인이 또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두 가지예요. 이런 경우가 홍등가에서 남자들이 많이 오죠. 남자들이 많이 와요. 자, 남자들이 많이 와. 그러면 이런 데서 근무해도 어찌 보면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많은 남자들 속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 또 한 가지는 직장을 들어갈 때 이때는 어떤 조건이 되냐면 남자가 많은 직장에 가 있으면 내가 이런 구설수로 이런 걸 내가 어느 정도 이거 액땜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야. 평범하게 일반 직장에 다닐 때는 남자가 많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시 지금 여기에 어떤 조건이 이 홍등가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럴 때도 액땜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현명하면은 나중에 결혼할 때 남자를 오히려 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제 고민이 그런 거라는 거야. 앞으로 내가 지금 정말 힘든 게 몸이 아픈 언니가 이렇게 내가 언니를 이렇게 보살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결혼해서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이제 결혼하면 우리 집 여건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럴 때 어느 정도 여자들이 인정을 했잖아요. 요즘 그런데 아예 그런 얘기 꺼낼 수도 없죠. 그만큼 변한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고려시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지금 누가 부모를 모시고 저기 결혼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언니를 모셔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 결혼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삶이.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잖아요. 실제로 가면 우리가 뭐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댄스의 순정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하고 춤을 춰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누군가가 처음에 오는 손님이라도 와가지고 내가 항상 몇 번 온 손님처럼 내가 반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가식이잖아. 어떻게 내가 진심으로 매일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자주 온 단골 손님처럼 내가 모실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사주가 또 왜 이렇게 어렵냐면 이게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면 사람이 굉장히 까칠해요. 사실. 까칠해.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해봐. 이게 맥주라도 한두 잔 마시고 뭔가 약간 취기가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데 맨정신엔 굉장히 깔끔하고요. 완벽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칠하다는 거야.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내 마음에도 없는 거. 그런 행동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는 매일매일 후회가 쌓인다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 그렇겠죠. 내가 이렇게 여기에 난하고 이렇게 습한 경우는요. 이렇게 이쪽에 만약에 오가 되고 이쪽에 이렇게 오가 되잖아. 이런 경우는 잘 어울립니다. 누워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맞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고민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꼭 여기에서 일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지 답답하니까 이제 그걸 한번 사주에 나오는지 한번 받아가겠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런 게 지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돈 버는 것도 이런 사람은 이제 자영업을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 어느 정도 자기가 에너지가 강해야지 옆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근데 본인이 조금 에너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뭐 이 종업원을 두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정말 대단한 마음을 먹히기 전에는 조금 힘이 딸릴 수도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 내가 독립을 해서 내 어떤 가게를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는 한번 조심해야 된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본인이 여기 이제 화가 여기 있으면 병화도 있고 뭐 정화도 있고 여기 오화도 있고 사화도 이렇게 화가 많을 경우는 내가 깡다구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 이게 나 혼자 있는 거. 여기 언니랑 있는데 언니 자체가 오히려 내가 언니를 도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에너지가 더 딸리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신약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에너지가 너무 딸리는 거지, 지금 상태. 그러니까 이 고민도 많은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이제 운을 보면은 지금 21대운에서 41대운이니까 50세까지 금이 들어와요, 계속. 아니, 40살까지. 40살까지 이 금이 들어오면 이게 죄인데, 여기서 이게 다 내 돈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될 때는 구설수가 많이 늘어나요. 내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오히려 구설수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금이 수를 생하죠. 금생수. 그러니까 이 관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한테 더 시달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그러니까 관이 적당히 있어야 나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도 이게 너무 강하니까 내가 이 관에 의해서 내가 너무 시달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거 이런 경우. 그럼 이게 수가 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힘들죠? 지금 여기 있는 수도 문제인데 30년 동안 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 70세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 남자들이 지금 여기서 오히려 차라리 젊었을 때 남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남자들을 정말 요리하는 걸 내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미리 겪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남자 어설프게 만날 수는 없잖아. 이제 내가 다 알으니까. 남자들의 어떤 심리 같은 건 기본적으로 남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이 자체가 어머니라든가 아버지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여기 구조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너무 원망하지 말고, 어머니도 물 위에서 떠다니면서 정말 물 먹고 이게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을지 없는지 모르는 생사를 이게 갈림길에서 물 위에 떠다니는데 정말 어머니가 불쌍하다. 내가 엄마를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차라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언니한테도 다정다감하게 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걸 원망하는 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내 삶이 너무 불행하잖아. 내가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날이 한 날도 없고, 항상 머릿속에 집에 들어가면 엄마하고 아버지 엄마하고 뭐 언니를 왜 하필이면 아파갖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니를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상황이, 이거 따지면 얼마나 힘드냐고. 예. 그러니까 뭐 결국 개선도 안 되는데 그거 원망해봐야 나만 비참해져. 나만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내가 빨리 조금 더 어떻게 여건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면 내가 좀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작은 돈이라도 있으면 뭐 선물 하나도 사가지고 가서 엄마 아빠를 위로해주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내가 오히려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또 나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운이 이렇게 가잖아. 이게 지금 남자가 이렇게 많아지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운이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서 많은 남자들을 요리하는 걸 좀 배우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남자한테 내가 이용당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일을 계속 해야 된다 하면. 그러니까 다른 직장을 가서 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사주 구조로 봐서는 본인은 밤에 일을 해야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디 직장 가서 일하는 그거는 본인한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가야 된다면 남자들이 많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은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홍등가에서 많은 남자들을, 생판 모르는 남자들부터 뭐 단골이라고 찾아오는 남자들까지 모든 남자가 왔을 때 그거를 딱 들어오는 순간, 너는 어떤 스타일이구나. 내가 얘를 딱 요리할 수 있게끔 내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내가 배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나한테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왜? 어차피 남자들 때문에 내가 이 상황으로 단순하게만 보면은 일부 용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자체가, 내가 희생하는 이 정화 자체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촛불로 이렇게 우리가 대변이 되잖아요. 촛불이 뭐예요, 촛불? 나를 태워서 주위를 밝히는 거잖아요. 나를 태워서 주위를 밝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좋아서 남들을 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여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자들에 의해서 내가 자꾸 몸이 상처를 받는데,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단련이 돼버리면 오히려 그걸 내가 이용을 해서, 남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용한다는 게 다른 거 없죠.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모신다기보다는 손님이니까 내가 왔을 때 내가 웃으면서 잘 대해줌으로 인해서 계속 나의 얼굴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계속 술은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타고났을 때 이렇게 신약한 사람이라도 내 경험에 의해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사주를 알면은요,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가 있으면 나를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 생각했던 걸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아직도 이제 뭐 30도 안 됐는데 우리가 정말 앞길이 구멀리 같은데 얼마나 앞으로 멋진 세상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놓여지는데, 지금 조금만 더 몇 년만 고생하시면 정말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존심 상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어느 순간에 내 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떳떳하게 와서 내가 술 한잔 산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도 보면은 자, 이거 하나고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은 의리가 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 어느 지금 현재 있는 그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내가 잘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난 게 그래요. 절대 변치 않고 어설프게 잔머리 굴리질 않고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앞으로 뭐 한다고 하면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장점도 있어, 성격이. 한편으로 보면 까칠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믿을만해. 왜? 변치를 않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본인 자체 지금 순간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이런 기운 자체는 내가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는 초지일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불만이라든가 스트레스, 또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이제 자존감을 갖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살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열릴 겁니다. 화이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